여러분들께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 다들 이상형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좀 이렇게 좀 티키타카 되는 좀 재미난 사람? 저는 이제 좀 웃기고 예쁜 여자 좋아합니다. 아, 예쁜데 웃기기까지. 솔직하시네요. 네. 저랑 그 쿵짝이 되는 거. 그래 맞아. 되게 중요해요. 아니 그렇다면 이제 결혼하신 두 분께 여쭤볼게요. 두 분은 배우자가 이상형입니까? 네. 방송용 멘트 아니면 뭐 진실? 아니 뭘 그런 것까지 물어봐. 뭐 이미 늦었네요. 그러니까. 물어본 순간 뭐.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준비한 장미의 전쟁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사실 오늘 주제가 바로 네. 이상형과 관련된 잔혹한 장미의 전쟁입니다. 오, 또 진짜요? 잔혹해요. 1950년대 중반 미국 전역의 뉴스를 주름잡았던 이 사건은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당시 미국 사람들은 이 잔혹한 사건의 주인공을 두고 낄낄 할멈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낄낄 낄낄 할멈. 왜 주인공의 별명이 낄낄 할멈인지, 왜 그럴까? 그리고 주인공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니터 보시죠. Robert Harrelson, Arlie Lenning, Richard L. Morton, and Samuel Doss. Do you admit to murdering these 4 people? Yes, right. That's what I did. What's the reason for murdering them? I mean, why? Why did I kill them? I had very good reasons for killing them. I just had to kill them. No one in this world deserves to just die. Is that what you think? You'll understand me after you hear my story. 너무 무서워. 뭐야? 와, 어떻게 사람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평가를? 그렇지. 미국을 충격에 빠뜨린 여성 연쇄 살인범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진 속 여성의 이름은 낸시 네니 헤이즐 도스. 그녀는 1905년 엘라베마주 블루마운틴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여기에 가족들을 억압하고 학대하는 아버지 때문에 힘든 나날을 보냈던 네니에게 유일한 낙은 바로 로맨스 잡지와 소설이었다고 해요. 책. 아무래도 현실이 이제 각박하니까 그 현실을 잊게 해주는 거로 도구로서 쓴 거겠죠. 그 현실이 힘들어서 회피 차원에서 결혼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해피형으로. 그 결혼에서 결혼 생활이 또 불행하니까 다시 또 드라마로 빠지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정확합니다. 네니는 16살이란 어린 나이에 리넨 공장에서 일하는 찰리 브렉스라라는 남자와 만난 지 4개월 만에 결혼을 해요. 16살이요? 키가 크고 잘생긴 찰리는 네니가 즐겨 읽던 로맨스 소설 속 남자 주인공과 같은 외모였죠. 그럼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왜? 부부간의 성격 차이와 고부 갈등으로 인해서 결혼한 지 5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외모가 다 되는 게 아니었죠. 아, 역시 이게 사람 사는 거 진짜 다 똑같다고. 그러니까 동양이나 서양이나 어떻게 보면 우리 부부들이 헤어진 이유가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뭐 이혼 사유가 성격 차이와 고부 간의 갈등은 늘 한 여러 가지 문항 중에 맞아요. 들어가는 문항입니다. 성격 차이는 뭐 거의. 맞아요. 네. 뭐가 맞아요? 이혼한 적도 없으면서. 헤어지는 적도 있긴 하죠. 그렇게 찰리와 헤어지고 1년이 지난 어느 날 네니는 얼굴에 쏙 들어간 보조개와 곱슬머리가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미남 배우 클라크 게이블을 닮은 두 번째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멋져. 그리고 이 두 번째 결혼과 함께 끔찍한 살인 사건이 시작되었죠. 네니가 죽인 남자들의 정체가 그녀의 남편들이었거든요.
남편을 다 죽인 거예요? 아까 4명이 그럼 다 4명 남편이에요? 나왔는데 그럼 4번이나 모두가 남편이었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마음에 안 들면 이혼을 해버리면 되는데 그러니까. 왜 그렇게 살인까지 왜 저지르는 죽이는 건지. 것까지? 이혼 대신 살인을 선택한 것도 이해가 안 가지만 네. 이유도 참 황당합니다. 모니터 한번 보시죠. He was romantic and passionate, like James Gatsby from the novel The Great Gatsby. Why did you kill that wonderful Gatsby-like man? He was always drunk. Like Gatsby, he liked fun and parties. One more. But then he would come home and verbally abuse me and beat me. It's too hard to think about that even now again. 내가 원하던 개츠비가 아니었어. Is that why you killed him? Yes, that's right. I put rat poison in his favorite drink 어우, and I gave it to him. Isn't that the perfect ending for a violent, drunken thug? How can a person do that? He was passionate and romantic, but he was no Gatsby. 아, 아니었다. 야 자기가 원했던 개츠비 아니어서 망상인데요. 제가 내니도스의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가장 의문이 들었던 점이 있었는데요. 왜 이렇게까지 로맨스 소설 속 남자 주인공에 집착했을까? 만나보고 싶은 남자 상이라는 거를 실생활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것 같고 그게 그냥 소설 속의 인물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그런 느낌이랑 좀 매칭이 되면은 아, 그 사람 그런 사람일 거야라고 이제 예단하고 마음이 가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원래 뭐 개츠비는 이랬는데 얘는 왜 이러지 하면서 이게 더 약간 왜곡이 돼서 더 안 좋게 받아들여질 수는 있겠네요. 더 많이 이제 실망하겠죠. 실망을 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프레임 안에 그게 딱 있는데. 있는데 여기서 조금 벗어나면 엄청 큰 실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이 되는 기대라고 맞아요. 할 수 있죠. 네. 나중에. 배워보지 못했으니까. 실제로 내니는 남편이 자신이 생각하는 로맨스 소설 속 왕자가 아니라면 가차없이 죽였는데요. 로버트가 죽은 후에 만난 2명의 남편 역시 내니에게 독살을 당했습니다. 아유 웬일이야. 1947년에 결혼한 세 번째 남편 엘리 레닝과 1952년에 결혼한 네 번째 남편인 리처드 모튼이었습니다. 네 번째요? 뭐 로맨스적인 소설의 주인공과 닮지는 않았는데 왜 살해당했을까요? 우선 세 번째 남편 엘리 레닝은 결혼한 지 5년 만에 내니에게 독살을 당했습니다. 아유. 로맨스 소설의 남자 주인공처럼 네. 한 여자만 바라보지 않고 모든 여자들에게 친절한 바람둥이라는 이유만. 카사노바 느낌이었구만. 아니 그럼 네 번째 남편인 리처드도 내니한테 살해당했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엘리와 같은 이유였나요? 안타깝게도 리처드 역시 내니가 생각하는 로맨스 소설 속 왕자님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Oh, Jervis. My Jervis. I thought Richard was a man like that. A man who would do anything for his Judy. But my Richard, he wasn't like that. He didn't do what I wanted. What happened? I knit him a very special sweater with all my heart, and he didn't wear it. He said his excuse was that it was too hot to wear in the summer. No way. That's why? Oh, yeah. If he was really like Mr. Jervis, he would have worn it without a single complaint. But Richard wasn't that kind of a man. All he had in common with Mr. Jervis was his age and giving gifts.
So how did you kill him? I put arsenic in his coffee. That stupid man. He drank it without even doubting me for a moment. 한 이틀 안 입어줘서 죽였다고요? 1953년 내니는 5번째 남편 사무엘 도스를 만납니다. 아, 멈출 수 없어, 멈출 수 없어. 이분이구나. 5번째 남편 사무엘 도스는 네. 술도 안 마시고 여자 문제도 깨끗한 목사였어요. 근데 그러면은 내니 마음에도 되게 쏙 들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엔 또 무슨 이유로 또 죽인 거예요? 사무엘 역시 내니가 생각하는 로맨스 소설 속 왕자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And why did you kill Samuel? I wanted a man who would be understanding, like Colonel Brandon in Reason and Emotion, and a polite gentleman like Mr. Darcy in Pride and Prejudice. Samuel was a pastor. He didn't drink. He wasn't violent. He should have been a perfect husband for you. He totally pissed me off and belittled me by making fun of all those beautiful romance novels that I love to read. Prejudice prevents me from loving others. Pride prevents others from loving me. Oh, Darcy, Mr. Darcy. Why would I stop reading beautiful novels like that? So did you kill him with arsenic as well? Right. At first, I tried to poison the cake, but that failed. So I put arsenic in his coffee to be sure that he would die. 아, 확실하게 죽이려고. That's the reason you killed? How on earth can a person do something like that? Gatsby, Colonel Brandon, Mr. Jervis, Mr. Darcy. They were my true loves. Wake up! These are fictional characters in novels. They're not real people. Is that what you think? They are out there. I just haven't found them yet. Then were you going to kill all the men until you meet the right guy? Sure. I don't need a man who's not perfect. You didn't have to kill anyone. What are you talking about? They all need to die because they wasted my precious time. You're not human. You're evil. Pure evil. 무서워. 저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다들 이제 느끼시겠지만 현실하고 지금 소설하고 분간을 못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자기가 만난 사람이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네. 이 이어져 있는 세계관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그냥 사라져야 되는구나.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얘기를 듣다 보니까 또 그게 떠오르는데 첫 번째 남편인 찰리는 왜 안 죽였던 걸까요? 이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네. 1927년 내니와 결혼 생활을 하던 찰리는 신원불명의 인물로부터 섬뜩한 경고를 받게 됩니다. 당신의 아내가 준비한 음식을 먹지 마시오. 라는 내용으로. 헐, 소름. 누가 살려줬네. 그럼 이미 이전부터 계속 이렇게 살았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더 죽였을 수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경고를 받은 찰리는 거의 도망치다시피 내니를 떠났고 별거를 한 지 1년 만에 내니와 이혼을 하면서 내니의 남편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아, 어이없어. 근데 그러면은 내니의 연쇄살인이 어떻게 밝혀지게 된 거예요? 내니의 연쇄살인이 밝혀진 것은 사무엘의 죽음 때문이었는데 당시 사무엘은 독감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을 했어요. 퇴원한 지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나게 돼요. 사무엘을 치료했던 의사가 이를 수상하게 여기면서 부검을 하게 되는데 부검 결과 그의 몸에 강력한 독성을 지닌 비소가 다량 검출이 되는데 무려 18명을 죽일 수 있는 양이
검출이 됐다고 해요. 사실 내니의 어떤 남편들이 계속 이렇게 죽으면 내니가 가장 첫 번째로 의심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왜 의심을 안 받았는지도 궁금해요. 그 이유는 당시 주변 사람들은 내니를 두고 남편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아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심지어 엘리가 죽었을 때 장례식을 찾아온 이웃들이 남편을 죽인 내니를 위로했을 정도였어요. 이후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내니는 남편들을 살해했다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심지어 범행에 대해 진술하는 내내 낄낄낄낄대며 웃었다고 하죠. 어머 왜 이렇게 밝으셔? 내니의 사건이 미국 전역에 화제가 되면서 유명 인사가 됐다고 해요, 내니는. 그리고 내니는 이 인기를 즐겼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일화를 또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카메라 감독이 내니에게 화면에 이쁘게 나오면 남편이 하나 더 생길 수 있잖아요 라는 농담을 했는데 네. 누구는 대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절 죽도록 사랑해주는 사람 말이죠. 이 사람 같은 경우 난 행복해라고 스스로에게 주입했던 자기 최면의 연장이지 않았을까. 예, 나의 현실은 행복하고 난 행복한 선택을 하는 그 소설 속의 아름다운 여주인공 같은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늘 웃으면서 행복하다라고 스스로를 세뇌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처벌은 어떻게? 결국 살인죄로 종신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하지만 복역한 지 10년 만인 1965년 6월 2일에 백혈병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운명적인 장난일진 모르겠지만 네. 그녀의 사망일 6월 2일은 바로 그녀가 종신형을 선고받았던 날짜였다고 해요. 헐. 와 인생이 진짜 너무 드라마틱한데요. 소설이네요, 진짜. 로맨스 영화의 대명사 브리짓 존스의 일기에 등장하는 남자 주인공 마크 다시가 남긴 명대사가 있습니다. 난 있는 그대로의 어머. 당신이 정말 좋아요. 완벽한 사랑을 찾는 것보다 완벽한 사랑을 만들어가는 게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요? 오 MC야 정말 명 MC야. 지금까지 미국에서 일어난 장미의 전쟁, 연쇄 살인마가 꿈꾼 완벽한 사랑이었습니다.